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현대차그룹 국내 21조 투자 전기차의 45%를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21조 원을 국내 전기차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한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할 전기차의 45%를 국내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고요. 기아 화성 오토랜드에서 수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 최대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전용 공장을 신설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충을 비롯해서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조성도 전기차 관련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료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기존 공장에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배 이상 확대해서 2030년에는 144만 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10종에 대해서 2030년까지 3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롯데그룹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초고속 충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한 플래닛이었나요? 아니죠. 시그넷. SK 시그넷과도 연동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해서 생산을 좀 하고도 그 수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전소를 많이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자재인 ESS 활용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PBV 전용 공장은 2023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시작이 되고요. 2025년도 하반기 양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요. 향후 15만 대까지도 확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듯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래 로드맵까지 다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단독 면담을 하는 걸로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독 면담에서 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고 그걸로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한번 써보면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하는 모멘텀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상황과 또 그 차량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뭐 해결이 되고 나면 올라갈 일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이제 현대글로비스 아세안 물류 시장에서 날개라는 뉴스이고요. 현대차 같은 그룹이니까 한꺼번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글로벌 물류 신사업에 확장에 나섰습니다. 자, 완성차 운송이 아닌 전기차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완성차 부품 제조사인 서밋과 물류기업인 EAL과 함께 현대글로비스 로지스틱스 타일랜드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첫 사업으로는 CP그룹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이것이 삼성 정도의 급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그래서 물류 서비스를 맡았고요. CP그룹은 태국 전역에 편의점 세븐일레븐 1만 3천여 개 점포를 포함해서 식료품 전문 체인인 마크로와 대형마트인 로투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내 전기트럭 150대를 투입해서 CP그룹의 물류 센터에서 방콕 시내를 위치하는 세븐일레븐 매장으로 상품을 나르는 물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전부 다 현재 아직 결정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에서 만드는 전기 트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이제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등으로 주변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미 19년도에는 베트남, 20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태국, 그리고 앞으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에 물류 서비스를 정말로 얼마나 구축을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성패가 갈린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서 굉장히 사업 뭐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려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멘텀만 잘 체크하시더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일봉입니다. 마지막에 2.47%가 올랐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또 미국에 발표 투자를 한다라고도 한번 이미 뉴스에 나와 있었었고,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현대차에서 부정은 했지만은 뭐 곧 발표가 또 뭐 주말 사이나 이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이미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흐름과 또 단독 면접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적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2분기 때부터는 반도체 부족이 해소가 조금씩 되고 3분기 때는 거의 웬만한 부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나와 있고, 또 4분기로 가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미 트렌드 자체가 프리미엄급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판매량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내년도 되면 정말로 전기차 아이오닉 6 그리고 7 그리고 또 여타
전기차 그리고 수소 트럭 이쪽에서도 강점을 좀 발휘할 거라고 보고, 하반기에 지금 뭐 7정에 대해서 신차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광고가 되고 많이 이제 선주문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좀 뭐 빠르게 한 20만 원대에 좀 복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네, 그래야 좀 수익도 좀 많이 난 상태니까 뭐 저는 뭐 팔 생각도 없는데, 우선은 좀 안정적이게 한 20만 원 위로 좀 올라가서 주가를 형성했으면 좋겠고, 저는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 전고점은 깬다라고 봅니다. 이번 연말까지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흔들리지 마시고 단기에 수익 낸다라기보다 그냥 한 번에 쭉 가지고 간다. 그리고 이미 올라가기 전에 사야 수익이 클 뿐이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고점 깨겠구나, 이때 들어가 되겠구나 하고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총 12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므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멘텀도 그렇고요. 최근 수급 상황 보시면 이제 거의 플랫으로 왔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보합으로 왔고, 기관은 이미 순매수 하는 중입니다. 네, 순매수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발표들이 앞으로 좀 남아 있을 예정이고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사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PR은 더 낮아질 거고요. EPS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럼 배당금은 6,000원, 7,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대차 좀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잘 갈 만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인 현대 글로비스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개인 보유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 모비스가 지주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수합을 통해서 좀 지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칼라일 그룹과 이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지분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일봉에서부터 쭉 보시면 3월달 저점 찍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왔고, 사실 3월달 저점보다는 1월달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쭉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뭐 한 50% 정도는 상승, 50%까지 30% 넘게는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30%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쭉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이미 거의 전 고점에 이미 거의 도달했고요. 이때가 거의 최고점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적 모멘텀이 그만큼 잘 갖춰진 것 같고,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도 사업이 1년 유예가 됐지만은 내년 그 초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3개월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내년부터 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52 정도 되는 시가총액 7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자, 외국인은 순매수하는 중이고요. 기관에서는 지금 약보합세로 지금 매도 중이긴 한데 곧 매수세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분기가 지금 1분기 이미 나왔죠, 여기. 네, 그러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잘 해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또 이 컨센서스 상으로도 굉장히 그 목표치가 뚜렷하고, 또 PR도 지금 4년 내내 계속 낮고, EPS 점점 성장하고, 배당금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네, 올라갈 거라는 거까지 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는 이제 종목 분석을 잠깐 봐서 지분 구조 한번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많이 들고 있죠. 네, 20%를 들고 있습니다. 20%.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모비스가 들고 있죠. 정의선 회장 2.6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로 한번 가보면, 네, 여기는 또 기아가 순환 출주 구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어떻게 뜯을지 정리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차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구조 되면 현대차는 지금 올라갈 거고, 현대 글로비스는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지분 구조 이슈일 때는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수합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분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점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